그럼 회수한 샘플의 아니마를 조사하는 동안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지. 나의 사명을,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리고 네가 그리도 바라고 있는 진실을. 자, 그럼 어디부터 시작할까? 그러고 보니 궁금하긴 했었어. 폐하, 당신이 원하는 에덴의 끝과 아폴리온이 원하는 종말은 뭐가 다른 거지? 이렇게 뛰어난 성능의 배가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저 먼 우주에서 버틸 수 있었다면 당신은 그저 거기서 우리가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되는 거 아닌가? 일리가 있는 말이군요. 그 부분은 저도 궁금합니다. 폐하가 직접 강림하기 전에는 게이트를 통한 침략이 일반적이었지. 게이트만 사용했어도 장기전으로 간다면 분명 당신이 이길 수 있었을 거야. 굳이 아폴리온을 사용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군. 그 반대라고는 생각 안 해? 너희는 예언을 잘못 해석했어. 원인과 결과가 반대인 거지. 운명의 굴레는 에덴의 평화를 위해서 유리아를 무력화하려고 널 소환한 거야. 그래, 구원자. 그것부터 설명하는 게 마침 딱 좋을 수도 있겠구나. 너희는 아폴리온이 지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아폴리온이 지닌 진정한 힘? 엄청 센 건 알아. 뭐든지 다 부술 수 있을 것 같아. 아폴리온이 지닌 힘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다. 아폴리온은 말 그대로 종말의 정리, 무언가를 소멸케 하는 것이 그 권능의 본질이다. 그리고 아폴리온이 가져오는 끝은 단순히 이 행성의 끝이 아니야. 그 말 그대로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우리 초인류의 시대에 아폴리온이 강림했었다. 당시 아폴리온은 불완전한 각성 상태였고 수많은 이들이 희생하여 종말을 가까스로 회피했지만 고작 그것뿐이었다. 우리 초인류는 단지 회피했을 뿐 진정한 의미로 종말을 막아낸 것이 아니야. 잘 됐거라, 구원자. 아폴리온이 종말을 완수하게 되면 이 우주 그 자체가 붕괴되어버리고 말겠지. 아폴리온의 힘이 차원 단위의 소멸을 가능케 하니까. 뭐? 그게 무슨 뜻이야? 한 번 각성한 아폴리온이 순차적으로 의식을 거행한다. 세상에 종말의 때가 다가온 순간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 아폴리온 스스로가 현계하고 이후 수없이 많은 별들이 떨어져 지상을 불태운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여섯 번째 울림, 묵시록의 기사들을 필두로 모든 천사형과 악마형 정령들이 아폴리온의 수족이 된다. 마치 종말을 위한 톱니바퀴처럼. 우리는 그걸 종말 프로토콜이라고 불렀다. 아폴리온에 의해 각성당한 천사형, 악마형 정령들은 잊고 정령술사의 목줄조차 풀어버리고 말았다. 결과
방주로 대피하지 못했던 수많은 생명체들이 정령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지. 그럴 수가. 그리고 6번째 울림은 그게 끝이 아니다. 6번째 울림의 진정 두려운 점은 바로 종원의 짐승이 강림한다는 것이다. 땅에서 나타나는 연옥의 짐승, 그리고 바다에서 나타나는 빙옥의 짐승. 그 두 짐승의 등장으로 인해 우리 초인류의 찬란한 시대는 끝났다. 마지막까지 지구에 남아 짐승들과 싸우던 우리는 결국 지구를 포기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종말을 회피할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우주로 도망친 우리들. 구호방주의 일원은 수없이 오랜 시간을 떠돌았다. 그리고 우리는 도달했다. 종말을 막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에. 그것은 바로 아폴리온의 완전 사역. 아폴리온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다. 억겁에 세웠던 목자는 보다 완벽한 목줄의 술식. 아폴리온을 제어해낼 만한 힘을 지닌 정령술사. 그리고 그렇게 지배한 아폴리온의 힘으로 이 땅 위의 모든 정령을 이 세상에서 제거한다. 그 힘의 원천인 아폴리온조차도 포함해서 두 번 다시 종말이 찾아오지 않도록 이 차원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이제 알겠느냐, 구원자여?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벌인 건지. 네가 저지른 과오의 무게를. 이제 알겠느냐, 구원자여?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벌인 건지. 네가 저지른 과오의 무게를. 다들 아까 이야기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쉽게 믿기지는 않는군요. 여태까지 벌어진 일들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아예 없는 것 같진 않지만 유리아님께서 저희가 존재하는 이 차원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능을 지니셨다니. 쟤네들이 구원자님을 이용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쩐지 그런 느낌은 또 안 든단 말이죠. 내가 느끼기에도 그랬어. 게다가 케이린 파우스트가 겪은 광경은 내가 본 예언과 비슷한 것 같았어. 불타는 도시, 검은 하늘, 쏟아지는 유성우, 그리고 그 중심에 서서 절망하며 우는 누군가. 거기서 울고 있던 누군가는 대체 누구일까? 케이린 파우스트? 아니면 내가 본 것은 과연 미래일까? 혹은 먼 옛날의 과거? 구원자님은 어떠세요? 저 녀석이 한 말 진짜일까요? 구원자님. 상황은 어떻지? 이전과 큰 차이 없답니다. 안정화에는 최소 72시간은 걸릴 것 같네요. 72시간. 많이 늦는군. 아니마의 상태가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 다른 외부 자극을 가하기도 조심스럽군요. 이대로 정말 쓸만한 전략이 되어준다면 다행입니다만.
아담이 인정할 정도의 전투력이라면 확실한 전력이 되어주긴 하겠지. 문제는 어떻게 운용할지다. 구원자가 협조적으로 나오면 좋겠군. 폐하? 그 정보는 구원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너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면 그도 이해할 수 없겠지. 애써 감추고는 있지만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일 터. 현 상황, 그리고 나의 목적까지만 파악할 수 있게 알려주는 게 옳다. 확실히 본인은 감추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연이어서 발생한 사건들 때문에 상당히 동요한 것 같긴 했습니다. 그래, 혹시 모르니 틈이 날 때 바이털 체크를 진행하도록. 그럼 나는 가서 새 전략을 짜도록 하겠다. 이어서 특수개체 모니터링을 부탁하마. 예, 그리고 방주의 목적지를 아케나인으로 설정하거라. 기껏 구원자가 우리 수중에 떨어졌으니 최대한 이용하는 게 좋겠지. 알겠습니다, 폐하. 추가로 정찰용 소형 게이트를 개방시키도록 할까요? 그래, 적들의 움직임을 최대한 감지할 수 있게 빠짐없이 설치하도록. 예, 폐하. 부디 맡겨주시길. 그리고 폐하의 바이털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최소 3시간은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래, 알고 있다. 그럼 정말로 가도록 하마. 구원자. 그 외에도 생각하면 할수록 신경 쓰이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방주의 힘을 극한까지 끌어내 다른 시대의 인간을 소환. 이론상으론 가능하겠지만 소환 당시 구원자는 미미한 초상 능력만을 지녔을 터. 대체 어떻게 시공이동의 부활을 견딘 거죠? 게다가 그가 기원의 탑에 침입한 것도 제 스펙은 오퍼레이터 1보다 월등히 뛰어나죠. 오퍼레이터 1이 제 보안을 뚫을 수 있었을 리 없어요. 당시 제 보안 시스템에 투입된 데이터 재밍용 바이러스. 그건 분명 폐하께서도 저와 같은 의문을 품고 계시겠죠. 당장은 처리할 일들이 산더미이니 바로 착수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구원자에 대해 좀 더 본격적으로 조사해 봐야겠군요. 종말 저지하고 정령들을 전부 소멸시켜서 이 세상을 다시 인간의 세상으로 만들고 인류를 보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왕인 내가 지닌 사명. 인류 보존. 오직 이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이들의 부서진 영혼과 시체를 딛고 그 위에 올라선 내게 실패 따위 있을 수 없다. 역시 지금 취할 수 있는 최선책은 구원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을 구축하는 건가? 예, 폐하. 계속해서 마물을 생산하는 것 또한 방법이나 월등히 강력한 기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폴리온과의 결전은 단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현재 진입 병력만으로 어떻게든 해야겠지요. 그렇다면 에덴의 정령들로 부대를 구성해 대응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일 겁니다. 그간은 환경의 분석을 위해 기동력 위주의 소규모 유격대를 운용했으나 결국에는 총력전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정령들을 무작정 포획해서 그 아니마로 동료들을 재생시키기에는
운용 가능한 전투용 정령들의 수가 너무 줄어들 테니 좋은 방법은 아니겠군. 결국 아폴리온과의 결전은 나와 구원자만으로 어떻게든 해야 하나? 고독한 싸움이 되겠군. 마치 우리의 세상이 끝난 그때처럼 말이지.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제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아폴리온을 폐하게 복종시켜 보이겠습니다. 그래. 그럼 난 구원자와 이야기를 해볼 테니 너는 쉬어라. 힘을 조금 썼으니 휴면 상태로 전환하는 게 좋겠군. 알겠습니다, 폐하. 구원자. 여러모로 지금은 그를 살려두고 아군으로 삼는 것이 더 이득이다. 게다가 아직 그에게는 수상쩍은 부분이 남아있어. 그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가 나를 방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내기 전까지 그를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 내가 그를 살리는 건 합리적인 일이다. 절대로 틀린 판단이 아니다. 하지만 어째서 나는 이렇게 동요하고 있는 것이냐? 이래서는 마치 내가 그 녀석 안 보이네요. 대체 어딜 간 거람? 방주라는 거 새삼스럽지만 진짜 넓긴 넓구나. 게다가 여긴 뭔가 으스스해. 메피스토펠레스의 방주와는 느낌이 너무 달라.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좋아. 괜찮아? 배 안 고파? 안 졸려? 아이라랑 낮잠 잘래? 내가 왜 케이린하고 계약했냐면 나는 그냥 마녀 따라서 했어. 마녀가 나를 엄청 어둡고 춥고 끔찍한 곳에서 꺼내줬거든. 그래서 그 보답으로 마녀를 도와주기로 했지. 마녀가 원하는 건 바로 진정한 구원. 그걸 위해서는 케이린한테 붙으랬어. 비비안이 진정한 구원을? 구원은 구원일걸? 마녀가 그랬거든. 구원자는 예뻐하고 도와줘도 된다고.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된댔어. 뭔가 이거저거 복잡하게 설명해주면서 말했던 것 같긴 한데 잘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하지만 뭐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아이라는 구원자 편. 구원자 귀엽고 맛있어 보이는 냄새도 나고 쓰담쓰담도 잘할 것 같고. 응? 케이린? 아까 저기서 까만 애랑 얘기하던 거 보였어? 까만 애가 아니다. 아담이다. 시끄러운 소리가 거슬려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마침 잘 됐구나. 구원자여. 향후의 흐름에 대해 설명할 것이 있다. 향후의 흐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나는 구원자 너를 중심으로 군세를 일으킬 것이다. 불완전한 형태이긴 나는 종말을 겪어봤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국면도 얼추 예상할 수 있지. 종말의 짐승이 풀려나 이 지상을 해죽는 순간 아폴리온의 기사와 군세가 맹공을 가할 것이다. 아폴리온이 불러 모은 천사형, 악마형 정령들이 완전히 힘을 갖추기 전을 노려야 한다. 이상적인 건 그 전에 소수정예의 군단으로 아폴리온을 치는 것이지만 어느 쪽이든 결국은 총력전으로 치닫겠지.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게 바로 구원자 네 녀석이다. 지금 이 방주는 네 녀석이 다스리던 천혜의 요새 아케나인으로 향하고 있다. 거기서 너는 정령들을 모아 군사를 형성하도록. 안내드립니다. 목표 지점으로 설정된 아케나인 근방 좌표에 도착했습니다. 방주를 일시 정지하고 은신 모드로 전환합니다. 지금 이 방주는 네 녀석이 다스리던 천혜의 요새 아케나인으로 향하고 있다. 거기서 너는 정령들을 모아 군사를 형성하도록. 그래? 그렇다면 일이 더 수월하겠군. 그럼 너희들을 아케나인으로 보내기 전에 구원자, 너는 나와 계약해 주어야겠다. 계약? 그래, 너는 구호방주의 포로. 나는 나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너와 협력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내가 네 명줄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네 녀석의 제 실력을 발휘하긴 힘들겠지. 반대로 나는 널 통제할 수단이 없어지면 네가 배신할 가능성을 끊임없이 계산해야 한다. 서로 간의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너와 나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 계약의 조건은 단순하다. 아폴리온이 소멸하거나 우리 둘 중 누군가와 계약하기 전까지 너와 나는 서로를 해칠 수 없다. 그리고 계약으로 이어진 당사자들은 초성 능력을 발동해 순간적인 통신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통신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건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 그리고 사념으로 정해야 한다. 네 녀석에게 거부권이 있을 줄 알았느냐? 그래, 좋다. 그럼 계약 성립이다, 구원자. 계약 완료. 그럼 이제 너희들은 아케나인으로 향하거라. 나는 그동안 종원의 짐승을 조사하도록 하지. 어디 그럴싸한 정보가 있는 곳은 없나, 구원자여? 구원자, 잊혀진 영웅의 유적을 찾아가 게이트 출현의 원인과 비밀을 그곳에서 내게 알려주겠어. 정령들과 다르게 너의 삶은 유한한 것, 그건 같은 인간인 내가 잘 알아. 넌 영원히는 싸울 수 없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그리고 해결해. 잊혀진 영웅의 유적. 고려는 해두도록 하지. 내게 공유할 정보가 있다면 초상 능력으로 통신하도록. 나 또한 너에게 전달할 것이 있다면 초상 능력을 통해 전달하도록 한다. 그럼 가볼까요? 아테나인으로. 어서 오세요, 여러분. 캐서린, 대체 그 머리카락은... 완전히 새하얘져 버렸어. 제 머리카락은 괜찮아요. 그보다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파악한 현재의 전황도 공유드릴게요. 구원자님, 저는 정말 괜찮아요. 제 머리의 색이 바랬긴 하지만 그건 아마도 이 왕관이 지닌 눈부신 빛을 제가 차마 마저 다 품지 못하여 벌어진 일. 저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 부디 미래를 위한 이야기를 하도록 해요. 캐서린님, 그럼 얼른 이야기를 진행하죠. 그렇군요. 믿기 힘든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단 상황은 확인했습니다. 유리안님과 이 에덴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목표. 당면한 문제를 고려하면 당장은 어쩔 수 없이 적과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군요. 적들은 저희에 비해 정보도 많이 알고 있고 구원자님을 공격하지 않겠다곤 했지만 저희들 정령들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린지가 그들의 방주에 구금된 상태고요. 그렇다고 해도 싸움을 위해서는 저쪽도 저희의 병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비장의 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협력하는 형태를 취해야겠네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이후로 별님이 내게 새로운 예언을 내려주지는 않았어. 하지만 뭔가가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 수많은 운명의 별이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구원자님. 마침 조금 전에 바이스 수상각하와 병력 파견 건에 대해 논의한 참이에요. 연합군과 연계 중인 암즈 코퍼레이션 일원들이 아케나인으로 파견을 나올 예정입니다. 상세한 파병 내역은 따로 보고 드릴게요. 파견 인원의 배치, 인계, 지휘, 일이 많겠군요. 저는 당분간 아케나인에 남겠습니다. 네, 연합군 측의 실력이나 조직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총 지휘는 솔레이 소속 정령들이 맡는 게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클레르. 그럼 이어서 다음 건입니다만 타브리아와 아우렐리아의 전쟁입니다. 클라우디아님께서 아우렐리아로 향하신 직후 레베카님 또한 타브리아로 떠나셨어요. 현재 검은매 기사단의 부단장인 이디스가 타브리아와의 연락책을 맡고 있습니다. 곧 이디스가 현황 보고를 할 예정이니 조금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네요. 타브리아 제국은 에덴에서 최강의 군사력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국이죠. 하지만 아우렐리아 연맹 또한 무력이 뛰어난 정령을 많이 보유하고 있죠. 타브리아 쪽이 전쟁에 더 익숙한 만큼 높은 확률로 타브리아가 더 유리하긴 하겠지만 아우렐리아의 총의장 라리마님께서는 손익계산이 철저하고 수완이 뛰어나신 분이죠. 구원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라리마님이 종말을 원하는 묵시록의 기사 중 한 명이라면 분명 지금 벌어지고 있는 타브리아 제국과 아우렐리아 도시 연맹 간의 전쟁에는 다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아마도 네. 그럼 일단 우리도 타브리아에 가는 걸로 생각하고 준비해둘까? 단장님은 여기 아케나인에 남아야겠지만
대신할 다른 정령들을 데려간다거나. 그럼 지금 아케나인에 와 계신 연합군분들과 상의해보는 것도 좋겠군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말씀 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이쪽도 안 되겠군. 망할 아우렐리아 녀석들 같으니라고. 타브리아 전역의 마력 통신망을 미리 무력화시켜두다니. 어쩐지 나서서 연합군의 통신망을 관리하려고 하더니 설마 라리마 녀석은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던 건가? 이래서는 연합군의 다른 지부와 연결하긴커녕 아케나인의 정령들에게 현황을 보고할 수도 없겠구만. 게다가 방금 그 현상은 대체 뭐였지? 갑자기 천사형, 악마형 정령들이 홀린 듯이 날아가 버리다니.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군. 여차할 땐 아케나인에 계신 공주님을 믿는 수밖에 없나? 이 번개는 헤이즐립! 전원! 집중이 흐트러졌다. 병력의 규모를 봐. 지금 침입해온 건 어디까지나 선봉대. 아우렐리아는 소수 정예로 구성된 국가. 하나하나 집중해서 적군을 줄여나가면 된다. 적의 기세에 압도되지 말도록.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직접 나서서 지휘하겠다. 전원, 나를 따르도록! 레베카님의 전기 연락이 오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타브리아 국경 방향에서 느껴지는 범상치 않은 이 기운. 역시 타브리아를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네, 맞아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당신은 클라우디아님?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죠? 분명 아우렐리아로 향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디스. 오랜만이에요. 다짜고짜 죄송하지만 혹시 구원자님과 연락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시라도 빨리 타브리아로 가야만 해요.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타브리아로 가야만 해요.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타브리아 제국은 여기서 상당히 멀어. 바로 출발한다 하더라도 이동에는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잠깐 괜찮으실까요? 여기 있었군, 구원자. 잠깐 실례하지. 아주 잠시면 돼. 너희한테 전달할 정보가 있어. 그래, 다름이 아니라 캐서린님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말인데, 너희도 눈치챘겠지만 지금 캐서린님은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 보통은 강력한 마도구를 사용 중이라 해도 이렇게까지 급격한 변화를 보이며 피폐해지진 않거든. 로제에게 부탁받은 대로 캐서린님의 왕관을 잠시 조사했다만 아무래도 특정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이 왕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해. 외부적인 요인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왕관 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진 않아. 일단 계속 조사는 해볼 건데
너희에게 공유는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칼라르 암즈 코퍼레이션과 정령 연합군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파견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저도 최선을 다해 캐서린 언니를 보좌할 거니까 구원자님은 지금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너희를 불안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야. 오히려 반대다. 정령의학의 선구자 조앤이 칼라르에서 오고 있어. 캐서린님 걱정은 덜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저 왕관이 문제라는 사실도 알았으니 그것만 해결하면 캐서린님도 건강해지시겠지. 네, 맞아요. 로제.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무사히 돌아와 주세요. 아시겠죠? 네, 구원자님. 반드시요. 그럼 이제 가볼까요? 잠깐 기다리시와요. 이 목소리는 이디스? 그리고 마침 잘 되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막 구원자님을 찾고 있었답니다. 검은매 기사단 부단장 이디스, 구원자님을 뵙습니다. 구원자님께 손님이 찾아오셨사와요. 안녕하세요, 구원자님. 클라우디아가 구원자님을 뵙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비비안이 저를 공격한 순간 제게 보호 마법이 걸렸어요. 바다에 추락시키면서 어째서... 게다가 잘 들으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등대들을 파괴하는 거. 그것만 기억해. 너라면 알고 있겠지? 이 에덴에 존재하는 두 개의 등대. 비비안의 행보를 고려하면 이 역시도 덧칠 수는 있지만 얼른 이 사실을 구원자님에게 알려야만 해. 그렇게 저는 급하게 구원자님께 연락을 드리려고 했지만 추락의 영향으로 제 에버폰은 도저히 쓸 수가 없게 되어서요. 그래서 타브리아로 향하는 도중 아케나인에 들려서 서신을 넘기려고 했는데 이렇게 구원자님과 마주칠 줄이야. 죄송해요. 결국 전쟁을 막지 못했어요. 네, 별의 등대와 땅의 등대.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어와요. 땅의 등대는 타브리아 제국에서도 황제 폐하께서 직접 관리하고 계시는 구역 중 하나. 단순히 거짓 정보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네요. 땅의 등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령은 그리 많지 않아요. 알더라도 보통은 그저 특이한 건축물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 뿐. 하지만 폐하께서 직접 관리하고 계실 정도면 분명 그만한 가치가 있는 시설이어요. 그럼 목적지는 정해진 것 같네. 혹시 저 말이에요? 네?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렇다면 조사할 수고를 덜겠군. 구원자, 네가 타브리아의 땅의 등대로 향할 거라면 이쪽은 트로이카의 별의 등대를 확인하도록 하마. 별의 등대라면 나 알아. 예전에 마녀가 보여줬었어. 그리고 릴리트, 네, 폐하. 방주의 행선지를 트로이카, 별의 등대 방향으로 고정. 아케나인에는 타브리아 제국 내부와 연결되는 게이트를 열겠습니다. 아담, 벨라나, 아이라, 출전을 준비하도록. 어떻게든 적의 움직임을 봉쇄한다. 반드시. 진짜 게이트가 열렸잖아. 놀랍군요. 이게 정말로 타브리아로 이어지는 것이어요? 게이트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밀에 붙여야겠네요. 정령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사실은 게이트를 자유자재로 부린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무슨 일이 생길지 상상만 해도 골치가 아프군요. 절대로 물러서지 마라! 승리의 영광은 우리와 함께한다! 아우렐리아 따위에게 지지 마라! 전사의 혼이 지닌 토지를 발휘하라! 위대한 타브리아에게 승리의 영광을! 사기가 영 꺾이질 않네. 하긴 어쩔 수 없나? 천사형 악마형 정령들이 전부 사라졌다는데 국민 대부분이 무트파인 이 제국에 큰 영향을 줄 리는 만무하네. 부르셨습니까? 라리마님? 나의 타샤, 당신에게 위대한 임무를 부여하겠어요. 네, 저 타샤, 라리마님의 임무를 받들겠습니다. 타샤, 이번에 당신에게 부여할 임무는 평소와는 다른 임무랍니다. 제가 지휘하고 있는 아우렐리아의 정규군을 이끌고 타브리아로 가주세요. 목표는 루멘섬. 당신의 역할은 양동입니다. 최대한 요란하게 움직여주시길. 요란하게라. 시선을 빼앗는 건 저 타샤의 특기죠. 하지만 굳이 절 보내신다는 건 제게 다른 것 또한 기대하신다는 뜻일 터. 무엇을 하면 될까요? 당신은 때가 될 때까지 그저 소란을 피워주면 충분하지만 굳이 추가로 원하는 게 있다면 대제가 키운 후계자의 목을 가져오도록 하세요. 그 아이는 살려두면 우리의 걸림돌이 될 터. 만일 구원자와 뜻이 맞아서 협력하게 된다면 상당히 성가실지겠지. 네, 라리마님. 실제로 상당히 성가시네. 저 통솔력은. 대체 어떻게 돼먹은 거야? 그대로 교대 5인 1조로 한 명씩 상대하라. 적의 기동력을 빼앗는 것이 최우선이다. 장기전으로 갈수록 유리한 건 이쪽이다. 이런 말로 사기를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지. 적들은 빠른 기동력을 살려 민간 정령들의 거주지까지 무차별로 공격 중이다. 통신망을 사용할 수 없는 지금 모든 트러블에 대응할 수는 없어. 수도인이고 루멘 외의 구역은 귀족들이 각자 능숙히 대처하고 있겠지만 아우렐리아 측에서 장군급 정령을 더 투입한다면 조금 버거워질 수 있겠군. 적어도 아드리안이 있었더라면, 아니,
그래봤자 아까의 이상현상으로 인해 사라졌을까? 그나저나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이군. 아우렐리아의 갑작스러운 침략도 그렇지만 대체 황제 폐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지? 내가 모르는 곳에서 무언가 커다란 사건이 움직이고 있는 건가? 저건 드디어 아드리안님! 아드리안님이 오셨다! 오랜 시간 동안 잠들어 계셨던 타브리아의 영웅 아드리안님께서 나타나셨다! 이제 전황은 완전히 우리에게 기울었다! 아니, 뭔가 이상해. 저 모습은 나는 종말을 가져오는 묵시록의 기사. 전쟁의 이름 하에 너희들에게 정의를 집행하도록 하겠다. 모두에게 올바른 끝을 내려주도록 하지. 정군 물러서라! 디펜더진 최대한 빠르게 보호막을! 느려. 어째서 아드리안님 설마 배신하신 건가? 그 아드리안님이 타브리아를? 좋아 좋아 다들 당황하고 있는걸? 그럼 나도 이 틈을 타서 그렇게는 안 돼요! 클라우디아? 그렇게는 안 돼요! 클라우디아? 채, 아쉽게 됐네. 힘을 잃었다고는 들었는데 정말로 이전보다 많이 약해지셨네요, 클라우디아님. 게다가 보아하니 저게 바로 구원자인가? 다른 정령들까지 줄줄이 데려오다니 옛날 같으면 정말 상상도 못할 상황이네. 아우렐리아의 제1품 치천사 클라우디아님께서 다른 정령들의 힘을 빌려할 정도라니. 성가시군. 먼저 이동해서 목표물을 제거하겠다. 이 근방은 알아서 정리하도록. 네. 목표물이라고. 이럴 때가 아니지. 적들이 노리는 건 땅의 등대예요. 빨리 이동하셔요. 이리스! 그게 무슨 뜻이지? 그래, 알겠다. 레베카, 등대는 내가 확인하도록 하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그대는 지하 쪽을 확인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클라우디아, 나중에 제대로 된 설명 부탁해. 네, 레베카. 그럼 바로 이동하도록 하지. 저기예요. 저게 바로 땅의 등대. 게다가 저기 계신 분? 그 순간 잘못 본 게 아닌가 했지만 정말로 아드리안이 맞군요. 그래. 오랫동안 깊은 잠에 빠져있던 아드리안을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다니. 정말 얄궂기 그지없군. 일단 저 등대를 사수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라고 봐도 무방한가? 그래, 그렇다면 전원! 방어
태세를 재정비한다. 지휘를 따르도록. 적의 정체에 동요하지 마라. 절대로 적에게 등대를 내어줄 수는 없다. 헤이즐님이 오셨다. 게다가 클라우디아님도 미디스 공주님도 계셔. 그렇다면 정의는 우리에게 있다. 또 방해를 하는군. 상관없다. 등대와 함께 전부 다 파괴해주마. 약점. 이 기운. 저기 있는 자는 정령이 아니군. 인간인가? 게다가 저 포진. 좋아. 그렇다면 이걸로 끝이다. 이 일격으로 고통 없이 보내주도록 하지. 목표 대상 검색. 인간의 반응을 감지. 새로운 관리자의 임명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 일격으로 고통 없이 보내주도록 하지. 뭐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잠깐 눈을 뜬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땅의 등대가 혹시 저 뭔가 엄청 사고 쳐버렸나요? 오퍼레이터 5 벨레드와 5호 방주 자드키엘호 오퍼레이터 1의 신호를 받아 도착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새로운 마스터. 마스터? 설마 등대가 무너진 여파인가요? 그래. 설마 이런 식으로 흔적도 없이 등대 내해까지 파괴될 줄이야. 그렇다면 설마 아무래도 무사히 깨어난 것 같군. 대지에 잠든 종원의 짐승 베히모스. 방금 그걸로 확실하게 느껴졌어. 어째서 여왕님이 아폴리온으로 변한 이후로 별님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는지. 내 예상이 맞다면 이건 아마도 잠깐! 하늘이 일lum이
노리고 있어! 종원의 짐승이 깨어나고 수많은 천사와 악마들이 함께 이 땅을 휩쓸리라. 타락한 영혼의 세계를 정하는 신성한 의식이 거행될지어니 모든 영혼은 두려워 말고 기도하라. 이제부터 종말에 의한 필연적인 구원이 시작되나니. 제대로 들려. 이게 아마 별님이 내게 속삭여주는 마지막 예언. 지상을 굽어 살피는 오래된 등불이 그 빛을 잃자 한없이 깊은 어둠이 보이리라. 끝없는 어둠을 직시한 순간 모든 생명은 여태껏 누려온 영화가 거짓임을 깨달을지어니 불가해한 색으로 하늘이 물들고 세계를 잇는 경계가 모호해지고 차원과 차원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며 질서는 의미를 잃을지어니 하지만 두려워 말라. 모든 것의 끝과 함께 진정한 구원 또한 다가온다. 한편 추방된 그들도 속삭일지어니 자리도 한없이 비대해진 그 과실을 탐하며 그들이 다가온다. 흉성과 흉성이 마주한 순간 기어코 머나먼 하늘에서 그들이 내려오리라. 예비하라. 그들을 쫓아낼 방법은 오직 하나뿐. 진실된 마음이 자아내는 구원만이 이 땅에 선 모든 이들을 구하리라. 드디어 긴 잠에서 깨어났군.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쓰러뜨려주마. 종언의 짐승 베히모스. 잘도 흥미있네. 예, 때가 된 것 같네요, 보스. 그래, 지금이 바로 적기다. 얘들아, 연장 챙겨라. 우리들이 나설 때가 됐다.